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임미연 씨가 서민지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가문 팔찌를 주려는 걸 목격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임미연 씨의 첫사랑 사생녀였죠. 진상을 폭로하자 신분과 재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임미연 씨가 제 눈앞에서 서민지에게 엄마라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대학 동기 서민지가 임미연 씨의 양녀였죠. 임미연 씨는 그녀 결혼 준비로 분주했고 가문 팔찌는 물론 김영훈 씨가 남기신 유산까지 주려고 했어요. 제가 나타나자 민지는 체면을 위해 말썽 부리지 말라더군요. 전 냉소적으로 아주머니, 따님 결혼 축하해요. 하지만 유산은 제 건데요? 라고 했죠. 임미연 씨는 펄쩍 뛰며 어떻게 엄마를 아주머니라 부르냐고 화냈어요. 민지는 어려서 엄마 없이 자랐으니 내가 엄마 해준 거야. 유산은 내 것이라고. 결국 민지는 회사에서 제 명예를 훼손하며 모든 걸 빼앗으려 했죠. 조사해보니 이 녹차녀가 임미연 씨 첫사랑과의 사생녀란 걸 알게 됐어요. 김수아 언니. 다 도착했는데 언제 와? 대학 동창방 메시지를 보던 저는 우리 그룹 호텔에서 열리는 민지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평소 가식적인 민지가 질색이라 늦게 도착했죠. 경조금 올리고 자리에 앉았지만 지루해 잠시 돌아다니다 휴게실에서 임미연 씨 목소리를 들었어요. 결혼하는 모습 보니 정말 기쁘다.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임미연 씨가 가문 팔찌를 건네는 모습에 제가 끼어들었죠.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임미연 씨는 당황하며 대학 때 후원해준 분이 나란 거 모르냐고 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늘은 제 특별한 날인데 왜 이러세요? 라고 했죠. 가식은 그만둬. 엄마가 대학 때 저한테는 관심도 없더니. 제 말에 임미연 씨는 제의 어깨 굴지 말라며 민지에게 덤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럼 전 뭐가 되는 거예요? 외치자 임미연 씨는 아무 말도 못했죠. 이후 민지는 회사에서 저를 모함했고 조사 끝에 그녀가 임미연 씨 첫사랑 서현우 씨의 사생녀란 사실을 알아냈어요. 모든 걸 되돌릴 계획을 세우는 순간 휴대폰에 동창들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죠. 민지가 적어도 내 그부인데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니까? 넌 20년 넘게 엄마라고 불렀잖아. 민지에게는 엄마가 없다는 게 얼마나 안 됐는데 그냥 좀 부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미연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언니, 엄마를 좀 이해해줘요. 엄마도 내가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 거니까? 언니가 억울하다면 그냥 제가 직접 올라갈게요. 엄마가 증언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민지가 나를 가로막으며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으로 미연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너 지금 희희낙낙하는 거 티내지 말라고. 남의 걸 탐하는 버릇이 도둑이랑 다를 게 뭐냐. 내가 소리치자 미연이 내 뺨을 후려쳤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그녀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인간 말종 같으니. 민지가 이렇게 불쌍한데 아직도 놔주지 못하겠어? 내가 잠시 참으면 죽기라도 하냐. 평생 대가집 따님으로 살아오면서 조금 나눠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볼을 문지르며 빙긋 웃었다. 미연의 팔찌를 낚아채며 말했다.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게 오늘에서야 알겠네. 민지 보고 다녔구나. 취직한 뒤 학위도 못 딴 서민지가 아빠 회사에 들어간 것도 엄마 덕분이겠지. 이제는 가문 팔찌까지 주려고 하시니 도대체 누가 친딸인지 모르겠어요. 미연이 멍하니 서더니 화를 내며 소리쳤다. 왜 그런 걸 따져. 너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잖아.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내가 너를 못 살게 굴었냐?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민지는 내 반쪽 딸이나 마찬가지야. 팔찌를 줘도 당연하지. 서민지는 미연 뒤에 숨어 교활한 눈빛으로 날 응시했다. 시선이 마주치자 횡미연의 팔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절대 못 봐줘요. 민지를 친딸처럼 대우하려면 내 생애 동안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팔찌를 바닥에 내던지자 유리조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싸움의 불씨를 당겼다. 언니. 민지가 짜증스럽게 입을 가리며 허둥지둥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절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엄마 보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자식아. 어른 공경은커녕 동생에게까지 이렇게 잔인할 수가. 미연은 민지를 걱정하는 듯한 행동에 더욱 분노를 참지 못했다.
민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상처 여부를 확인하는 그 모습에 민지는 마치 놀란 새끼 사슴처럼 소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내가 외쳤다. 딸과의 정담는 시간 방해하지 않을게요. 따님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요. 미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날 뭐라고 불렀어? 아주머니라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양어머니. 이제부턴 모든 자리에서 아주머니라고 부를 테니 모녀간정 나쁘지 않게 지내요. 나는 힐끔 쳐다보며 하이힐 소리를 올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뒤에서 미연이 쓰러질 듯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째. 서민지 SNS에 올라온 단체 사진에서 미연이 그녀 옆에 서서 친모녀처럼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을 보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혈연관계가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비밀리에 후원했을까? 문득 미연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다.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그 남자. 결혼 후에도 첫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동창회를 빌려 만나던 시절. 내 첫돌부터 2살 생일까지 선물을 보내오던 그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연락이 끊겼다는 것. 흥미롭게도 서민지는 정확히 나보다 2살 아래였다. 학교에 특별 편입된 것도 미연의 손길이 있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민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삼촌에게 민지의 신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맡고 있던 대형 프로젝트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내가 작성한 데이터가 전부 바뀌어 있었고 초보자도 저지르지 않을 실수들이 가득했다. 김수아 사원. 회장님 딸이라고 이런 실수를 용납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프로젝트에서 손 떼고 민지에게 넘기세요. 인맥만 믿고 자리 차지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할 텐데요. 상사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진동시켰다. 상사가 비꼬는 말투로 말하며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내 계획서를 누가 조작했는지 직감했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항상 나와 경쟁하던 서민지가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쉽게 넘겨줄 리가 없지. 예의를 지키려는 원칙으로 대꾸하지 않고 바로 사무실을 나와 감시실로 향했다. CCTV 화면에서 민지가 내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전 과정을 확인했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저장해뒀다. 이 영상을 민지에게 보여주고 사과를 받아내고 상사에게도 설명할 생각이었다. 민지의 혼례 휴가가 끝났다. 동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축의금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니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비닐봉지처럼 속내를 감추는 재주가 참 뛰어나군. 따로 이야기하려던 찰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군대는 소리와 조롱하는 웃음. 심지어 노골적인 눈을기까지 날아왔다. 김수아 씨. 어떻게 회사에 올 용기가 있죠? 회사 게시판 댓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신분이 들통났으면서도 태연하게 나타나다니 심장이 대단하네요. 동료 진효가 독서를 퍼부으며 주변 사람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측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했다. 모른 척하지 말아요. 게시판에 당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자비로운 분에게 입양된 후 오히려 친딸 자리를 빼앗았다고 나왔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좀 느껴야지.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회사 게시판을 확인했다. 충격. 김그룹 회장의 딸이 가짜? 가난한 서민에서 신분 상승 후 친딸 박해까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어이없는 소문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민지가 당신 친엄마를 빼앗았다면서요? 10년 넘게 키운 개도 이런 짓은 안 할걸요? 평소에 진짜 재벌인 척하더니 속물 냄새가 진동하네. 당장 사표 써라. 내가 주목한 건 민지라는 이름이었다. 진효 뒤에 서 있던 민지를 보니 승리자처럼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민지. 내가 다가가며 눈을 가늘게 뜨었다. 너무 잘 연기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과 조작에 능한 건 역시 내 특기지. 수아 언니. 전 언니를 화나게 할 일은 안 했는데 엄마께서는 언니를 딸처럼 대해주시잖아요. 민지는 교묘하게 가식적인 표정을 지었다. 친족 행세는 그만해. 게시판 글 내가 올린 거지? 갓결혼해서 내 자리 넘보려고?
내가 진짜 친딸인 척 남편에게 거짓말했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증거 있으면 내놔봐. 엄마를 돌려달란 말이야. 민지는 내 팔을 잡으며 울음 연기를 시작했다. 경고해둘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거야. 제가 올린 글 아니에요. 언니가 평소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 신분이 탄로난 거겠죠.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자 동료들이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쓰레기 같은 년아, 당장 꺼져.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 밀쳐오는 손을 잡아내려 올려 팔기를 날리자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지도 두려운 눈으로 물러났다. 회사에서 무슨 난동이야. 나는 민지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다. 경고했잖아. 내가 죽을 만큼 원한다면? 민지의 비명이 사무실을 뒤덮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민지야. 뒤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나를 밀치고 민지를 부둥켜 안았다. 미친년 같으니. 당장 사과해. 왜 제가 사과를 해요? 거짓말한 건 저쪽인데 맞을 만큼 때린 거예요. 화가 난 채로 나는 소리를 질렀다. 미연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내게 따귀를 날리며 소리쳤다. 체면 깎지 마. 버릇없는 년. 나는 비웃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다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한 거잖아요. 아주머니. 이런 년이. 미연이 다시 손을 올리려 했다. 감히 입을 놀려? 학생 때부터 민지를 괴롭히더니 지금도 물러서질 않다니. 도대체 민지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수아. 내 질투심이 결국 널 망칠 거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언니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연의 팔을 잡았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어머니를 텀마라 부르는 그 꼴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너 참 나쁜 년이로구나. 나는 민지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 순진한 척 얼마나 더 할 셈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민지가 내 서류를 바뀌치기한 증거를 작업용 그룹 채팅에 올렸다. 다음에 이런 추잡한 짓 할 땐 CCTV 있는지 확인해. 민지. 내 찌질한 연기로 가리는 건 이젠 통하지 않을 거야?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민지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 내가 안 그랬어. 내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녀가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다. 수아. 내가 널 키우면서 남을 헐뜯는 법까지 가르쳤나? 미연이 나를 노려보았다. 민지는 내 뒤에서 이런 추잡한 짓 할 애가 아니야.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나는 업무용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클라이언트 측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중인데. 민지. 내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보내버릴 거야. 결과가 어땠으면 좋겠어? 마지막 경고를 던지자 민지는 미연 품에 매달리며 흐느껴댔다. 엄마. 전 정말 언니를 도우려고. 왜 저만 미워하는 거죠? 알았어. 다 이 악질년 때문이야. 미연이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현우를 향해 고함쳤다. 서 과장님. 당신 부하가 이 꼴인데 뭐 하시려고요? 현우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호통쳤다. 다들 업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과장님. 제 부하 좀 보세요. 미연이 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민지 같은 착한 애를 모함하다니 속이 메스꺼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연은 재혼 상대를 찾아다녔다. 돈 있는 남자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역겨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현우가 나를 째려보았다. 너 정신 나갔구나. 증거는 여기 다 있으니 직접 CCTV 확인해보시죠.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보다는 감시 카메라를 의심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폭력은 용서 못해. 미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지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데 왜 매번 괴롭히는 거야? 내 새끼야. 그럼 전 뭔데요? 나는 미연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보다 친딸을 배신하는 게 재미있어요? 언젠가 뒤통수 맞을 각오는 하셨나 봐요. 이 불효자식년이. 미연이 내 뺨을 후려쳤다. 감히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현우가 서류를 탁 치며 선언했다. 김수아 씨.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제가 출근하는 건 당신들 체면 때문이었어요.
나는 명함을 집어던지며 말했다. 오늘 일은 잊지 않을 거예요.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기다리세요. 문을 박차고 나오는 내 뒤에서 민지가 익명 게시판에 편집된 영상을 올렸다. 사칭녀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회사 내망을 뒤덮었다. 사과도 모자라 무릎 꿇어야 해. 친딸인 척하는 게 역겨워. 동료로 있을 때부터 수상했어. 악성 댓글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끝이야. 민지. 곧바로 삼촌에게 의뢰한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서류 봉투를 뜯자 DNA 검사서 첫 장에 박힌 99% 확률의 모자관계 확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역시 손가락이 떨렸다. 오래전부터 의심했지만 백지 흑자로 확인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김수아는 보고서를 꽉 붙들고 있었다. 서민지가 정말 어머니와 그 첫사랑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일까?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그 첫사랑과 바람을 피웠다면 분명히 연락처라도 남아있을 텐데 왜 아무 흔적도 없을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삼촌이 전화를 걸어와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김수아는 발견한 사실과 회사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를 들은 삼촌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바로 임미연을 혼내주려고 했다. 삼촌, 일단 진정하세요. 김수아는 눈동자를 굴리며 계획을 말했다. 서민지가 거짓 신분을 자랑하는 걸 좋아한다면 제가 완전히 폭로해버릴게요. 대신 삼촌의 권한을 빌려 그룹 대표로 특별 승진시켜주세요. 넌 원래 그 자격이 충분했으면서 일부러 현장 실습을 고집했잖아. 좀 더 일찍 왔으면 감히 내게 시비를 걸었겠니? 삼촌이 투덜거렸다. 서민지 혼내는 건 쉽지만 어머니 문제는 수상해. 서민지가 나보다 2살 어리고 아버지께서도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민지와 임미연이 친모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버지는 원칙을 중시하시던 분인데 아내의 배신과 사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1년도 채 못 버티고 뭐라고? 삼촌이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임미연 그 동료가 영훈 형님은 아직 증거는 없지만 친딸이 들킬까 봐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더 조사해볼 생각이에요? 필요한 건 다 말해. 사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자. 김수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민지의 아버지 서현우는 반드시 어머니 주변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문득 머릿속에 번뜩인 얼굴에 소름이 돋았다. 서현우 실장님. 회사 대립 당시 어머니가 서현우에게 보이던 친절한 모습이 수상해졌다. 평소 재력가에게만 아부하던 어머니가 작은 매니저에게 그럴 리가. 서현우 사무실에 서류 전달을 핑계로 들어간 김수아는 냉대를 받았다. 더럽혀진 사람이 회사에 있을 자격 없어. 서류 놓고 나가. 쓰레기통 비워드릴게요. 김수아가 공손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DNA 검체를 확보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민지와 서현우는 친부녀 관계. 어머니가 서민지만 편드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완전히 속았던 거야. 분노가 치밀던 김수아는 아버지 김영훈의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주치의를 찾아간 그녀는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처방전과 다른 약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 약들은 상극인데 삼촌에게 받은 사망보고서와 대조하자. 김영훈의 약물에 인위적으로 추가된 약물이 확인되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임미연이 분명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수아는 귀신 연기를 계획했다. 엄마, 우리 집 요즘 유난히 추운 것 같지 않아요? 한여름에 무슨 소리야? 임미연이 싸늘하게 응답했다. 자꾸 아버지가 울면서 꿈에 나타나요. 누가 해를 끼쳤다고. 임미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얼굴이 확 창백해진 채 어색하게 말했다. 너 여기서 헛소리 그만하고. 난 민지 퇴근 마중 가야 해. 오늘 민지 생일인데 너랑 떠들 시간 없어. 그 말을 마치자마자 엄마는 가방을 든 채 문을 나섰다. 허겁지겁 사라지는 엄마 뒷모습을 보니 내 가슴속 끔찍한 추측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아빠가 꿈에 나타났다는 듯
몽유병 환자처럼 연기를 하며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 울먹이면서 소리쳤다. 임미연. 이 배신자. 내가 날 해쳤지? 내 결말은 망했어. 내가 널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 거야. 엄마는 혼비백산한 채 구석에 웅크린 채 눈도 뜨지 못했고 중얼거리며 기도만 반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회사로 차를 몰았다. 예상대로 서현우를 만나러 간 거다. 다행히 차에 미리 도청기를 설치해뒀으니 이번엔 반드시 이 악녀의 본 모습을 드러내리라. 엄마는 며칠 동안 멍한 상태였는데 진심으로 겁에 질린 모양이었다. 속담대로 죄 짓지 않으면 귀신도 문 두드리지 않는다더라. 도청기에서 아빠 죽음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려왔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다. 당장이라도 임미연과 서현우 이 부정한 남녀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 싫어 타이밍을 노렸다. 이틀 뒤면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다. 본사에서 대표를 파견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대표가 바로 나였다. 이 악마들의 진짜 얼굴을 그룹 전체에 알리려 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서민지가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등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자회사 책임자이자 서민지 남편이었다. 원래 엄마가 혀가 닳도록 설득해 겨우 서민지와 결혼시킨 인물인데 이 남자가 서민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분노할까? 모두가 도착하길 기다리며 나는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회의실 문을 열며 당당하게 선언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회장의 딸이자 이번 본사 대표로 온 김수아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아래 앉아있던 서민지와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서민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첫 번째, 최근 회사 포럼에서 제 신상에 관한 루머가 난무했죠. 오늘 친자감정서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봉황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죠. 스크린에 투영된 문서에는 부모님과의 99% 일치율이 빛나고 있었다. 서민지 씨, 당신이 진짜 김가 혈통이라고 주장했죠? 당신 친자감정서도 공개해 보시겠어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진짜니까. 너처럼 허위 문서에 의존할 필요 없고. 요즘 위조 감정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서민지는 남편을 힐끔거리며 버티고 있었다. 그럼 이 평한 물건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목에 걸린 액세서리를 들어보였다. 아시다시피 김 회장이 친딸에게 특별히 제작한 유품인데 서민지 씨는 가지고 있나요? 서민지 얼굴이 경직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네. 내 건 깜빡했어. 내게 분명 가짜야. 수아야. 왜 이렇게 민지를 괴롭히니? 이렇게 악착 같을 필요 있니?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제가 악착 맞다고요?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외간 남자와 잉태한 그 사생아를 볼 때마다 저와 아빠에게 한 행동은 선이었나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특히 서현우와 엄마의 표정이 아찔할 정도로 변했다. 내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엄마가 고함쳤다. 서민지는 친자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그녀는 엄마와 서현우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니까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겁에 질린 거예요. 뭐라고? 서민지 남편을 포함한 전원이 경악했다. 특히 남편은 서민지를 의혹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여보,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질투해서 그래요. 서민지가 애원하자 나는 결정적인 문서를 던졌다. 이것이 서민지와 임미연의 친자 감정서입니다. 김영훈 회장과는 일치율이 제로에 가깝죠. 주변의 비난이 빗발쳤다. 서민지가 가짜였어? 그런데 수아 씨를 모함하다니. 이런 악녀들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해. 서민지는 남편 팔에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제 그만. 서민지의 남편이 그녀를 내팽개치듯 밀어내며 얼굴에 역겨움을 드러냈다. 증거가 다 명백한데 아직도 변명이냐? 내일 바로 이혼하자. 민지는 이 말에 천둥을 맞은 듯 했고 간신히 넘어지지 않으려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시선을 돌려 우리 엄마에게 매달렸다. 엄마, 빨리 도와줘요. 수아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2년. 당장 나가라.
우리 김가에 내 같은 독사를 품을 수 없다. 지옥에라도 떨어져라. 엄마는 자신과 첫사랑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억울함을 당하자 돌아서서 수아를 향해 소리쳤다. 독약 같은 건 당신이지. 지옥에 가는 건 당신 목이에요. 수아는 온몸을 떨며 이 양녀를 노려보았다. 감히 김가 운운할 자격이 있나? 당신이 현우랑 짜고 영훈을 죽일 때는 업보 생각 안 했어요? 이 말에 현장이 술렁이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영훈의 죽음 뒤에 이런 흑막이 있을 줄은 몰랐다. 미쳤구나. 무슨 헛소리를. 엄마는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들어보시죠. 수아는 수일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엄마와 현우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자가 돌아왔어. 수아에게 빙의했나 봐. 허튼 소리. 침착해야 해. 들키면 우리와 민지의 평화로운 날들은 끝나. 차라리 독약을 더 넣어 완전히 죽였어야 했는데. 녹음이 끝나자 엄마가 달려들었다. 감시했구나. 이건 조작이야. 영훈의 주치의를 찾아냈어요. 당신이 약을 타서 영훈의 몸을 급속도로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냈죠. 수아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밤마다 악몽은 안 오나요? 머리 위에서 미연을 내려다보니 지금까지 전마라 부른 게 역겨워졌다. 서현우 씨. 할 말 있소? 세상에. 서 총장이 정부였어?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 재산까지 착복하다니. 주변에 비난이 쏟아졌다. 다 미연 씨 짓이었어. 미연이 일어나 비틀거렸다. 난 널 증오했어. 너희 부녀는 내 자유를 옥죄었지. 거짓말. 당신은 돈에 눈이 멀어 결혼했으면서 첫사랑을 꿈꾸다니. 탐욕에 눈먼 게 당신 자신이에요. 수아는 그녀의 옷깃을 잡아 뜨렸다. 이 말은 경찰에게 하시죠. 이제부턴 덤마반인 김씨라 부를 테니 김가에서 쫓겨난 거 알아두세요. 현우가 무릎을 꿇었다. 다 미연씨 짓이었어요. 공범자도 처벌받아야죠. 수아의 웃음이 커졌다. 민지가 벌벌 떨며 고함쳤다.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건 다 내 거였단 말야. 꿈 깨세요. 이제 김가와도 무관한 살인범 딸이 될걸. 수아의 조소에 그녀의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자 현우는 순순히 자백했다. 미연은 버티다 결국 살인죄로 복역하게 됐다. 김가 정문 앞에서 수아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민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이전에 올렸던 게시글을 삭제한 뒤제게 사과를 한 채 창피함을 무릅쓰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민지의 남편도 그녀와 이혼을 했고 민지는 재산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저는 어떤 회사에서도 이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여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동창회 자리에서 다시 민지 소식을 들었어요. 빚 문제로 소송을 당해 지금은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살짝 웃어 넘겼죠. 어차피 모두 자초한 일들이니까요.